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갈구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제 삶이 복잡해졌고, 저를 남겨둔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저를 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할머니에게 키워지면서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최근 만난 남자친구를 통해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제 삶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고 조언을 구할 가족도 없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어. 세로마, 너는 남자 소개 받을 생각 있니? 내 남자친구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거기 사장님이 여자 소개받고 싶다고 나한테 괜찮은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어. 너 생각 없니? 너 남자친구 사장님이면 나이가 많아 보일 것 같잖아. 네 남자친구도 너보다 5살이나 많대. 나는 지금 겨우 21살이야. 너무 나이 많은 사람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그 사장님이 우리보다 10살 더 많다고 해서야?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실제로 뵌다면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고 동안에다가 돈도 엄청 번다고 하더라고. 나쁘지 않으면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 나는 친구의 소개로 내게 10살이나 많은 전 남편을 만났어. 처음에는 너무 많이 나이가 많아서 싫었는데 만나보니 나이 많은 남자의 매력을 알게 됐어. 세로마, 너 생일날에 뭐가 필요하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100만 원까지 말해봐. 내가 100만 원 안에서 다 줄게. 100만 원짜리 선물이면 될 것 같아. 많은 돈 아니야?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말이야. 맛있는 밥과 케이크만 사주면 돼. 그걸 기본으로 해주겠다고. 100만 원 정도면 큰 돈이 아닌데 너 걱정 말고 말해봐. 남편이 숨을 더 쉬어하니 하는 것보다 500배 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으며 나에게 부족한 아버지의 역할과 돌봄을 제공했다.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오빠가 도와주기로 했다. 나는 남편과 함께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주고 돌보면서 오빠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했다. 남편이 버리고 간 부모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에게 받은 보호와 사랑에 감사했다. 결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나를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살아봤다고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는데 왜 이미 결혼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결혼이 어떻게 좋은 것이라고 서두르는 거야? 할머니, 나는 지금부터라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오빠와 함께 있으면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 좋아.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이후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왔잖아. 결혼은 내 생각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야. 너희 엄마와 아빠를 보면 알겠지. 그렇다면 왜 결혼을 서두르는 거지? 그리고 왜 내가 10살이나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거야? 나는 그 사람에게 널 내가 가만히 지켜주지 않겠어. 할머니도 오빠를 봤잖아. 오빠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할머니는 오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 아프다. 너한테 도움을 받았다 해도 내 손녀를 쉽게 내보낼 순 없어. 할머니는 내가 나쁜 사람과 결혼하지 않길 바라지만 몇 년 동안 더 지켜봐야 할 거야. 결혼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결혼을 반대했고 주변 친구들은 돈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결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나를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세로마, 너는 꼭 너의 남자친구와 결혼해야 할까? 아무리 오래 사귀었지만 우리 눈엔 완전 아저씨 같아 보이는데 너. 그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시야에서 그 아저씨랑 결혼해야 한다고요? 그 아저씨를 보기에는 너무 소중한데 아저씨라고요. 너 우리 오빠를 만났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는 말에 제 기분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욕하고 난리 낼 거예요.
사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든 말든 내 선택인데 내가 어떻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해? 너도, 애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리고 속물 같아서 오빠랑 결혼한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했지만 만나봤을 때 나이는 그저 숫자란 걸 알았어요. 오빠 한 분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너희들은 뒤에서 내 이야기 함부로 했던 이 과정을 모른 척, 할머니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 결혼을 반대했지만 저는 제 선택이 틀린 선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23살이라는 매우 어리고 33살의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빠란 말은 좀 촌스럽겠지만요. 사실 나는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 평생 꿈이었어. 오빠도 알겠지만 우리 할머니 집은 가난한 동네에 있었고 거기서도 가장 작고 낡은 집이었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아파트에서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 그런데 오빠 덕분에 나도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감사해. 앞으로 평생 이런 좋은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갖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 하고 싶다는 것도 오빠가 다 해줄 테니까. 세로마, 너는 오빠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돼. 오빠는 그것이면 돼. 결혼 후 18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은 다른 의미로 180도 달라지게 됐어.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고 남편과 행복하게 지냈었지만 정확히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나는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됐어. 오빠, 지금 몇 시야?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집에 들어와. 이제 오후 12시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했지? 왜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건데? 그리고 외박했다면 일찍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이제 들어와야지.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화내?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외박할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까불어? 그리고 내게 왜 큰 소리지? 아니, 오빠.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오빠가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나한테 말을 걸었기 때문에 고마워. 앞으로 외박 계획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고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의 억지로 날 다루지 말고 내버려 둬. 나이가 많다고 나를 관리하려 하지 마. 난 널 키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날 허락받으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가만히 두고 내 자유를 존중해줘. 결혼 전과 후 나의 모습은 많이 변했어. 남편은 나를 무시했고 그로 인해 결혼을 후회했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말해줘. 하나하나 고쳐볼게. 난 오빠와 행복한 결혼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내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참던지 했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모습을 몰랐을 뿐이야.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일이니까. 내 성격을 감내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어. 남편이 시키는 대로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남편은 나를 봉사원처럼 대하고 외박도 하고 남편 탓하기보다는 내 잘못을 찾으며 노력했고 남편의 마음을 되찾으려 애원해봤지만 결국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 오빠 지금 어디야?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오늘도 집에 안 오면 일주일째 넘어가니까. 나 너무 걱정돼서 내가 일할 때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너무 싫대. 전화하면 일 방해한다고. 남편이 일주일 넘게 외박하고 안 들어온 적도 있었어. 심리적으로 힘들어. 남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헬스장으로 향했어. 들어가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와 사이좋게 식사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누구야?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너, 날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었어?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왜 그냥 편히 말도 안 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가 어디야? 내 직장이라고?
어느 여자가 맘대로 내 직장에 들어와? 남편이 나를 보자마자 도시락통을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난 구석에 숨어야 했고 남편의 욕설을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아, 진짜로 그 여자와 바람 피웠어? 욕설하지 말고 제 질문에 대답해줘. 일주일 동안 외박했던 건 그 여자랑 있었단 말이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넌 그냥 이렇게 바람을 퍼 맞을 수가 있어? 애기야, 내가 직접 대신 말할게. 우리 조만간 내 와이프한테 우리 관계를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했었잖아. 죄송하지만 둘 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중이야. 남편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했어. 갑작스럽게 알려서 미안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해. 우리 사이를 순순히 받아들여줘. 오빠랑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어떻게 그쪽을 겁도 없이 결혼한 유부남에 꼬실 수가 있어요. 당신이 먼저 우리 오빠 꼬신 거죠. 내가 꼬셨는지 사람이 꼬셨는지.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 사실 다 알게 된 그쪽이 우리 자기랑 이혼해줬으면 하는데 이혼 좀 해주세요. 남편과 이혼을 해달라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해줘야 돼요?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줘요. 이건 저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오빠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제 가장 지킬 거고요. 오빠 마음 되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 여자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일단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너는 쪽팔리지도 않냐? 우리 직원들이 너 보고 뭐라고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직원들 보기 쪽팔려졌으니까. 더 큰 소리 내기 전에 돌아가. 저는 저 몰래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제가 싫어서가 아니고 남자로서 잠깐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남편도 저에게 협박하듯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렇게 시간 끌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좋게 끝내자. 말이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위자료로 1,000만 원 정도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오빠한테 결혼도 쉽고 이혼도 쉬운 일이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빠랑 이혼하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 다들 오빠랑 결혼하는 거 반대할 때 오빠랑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내가 오빠랑 이혼하면 뭐가 되냐고. 나 절대로 오빠랑 이혼 못해. 내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솔직히 너같이 가진 거 없는 애한테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냐.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지도 않고 그러려니 할 거니까 내 체면 따지지 말고 1,000만 원 받고 떨어져. 당시 제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저를 도와줄 가족들이 없었기에 남편은 그런 저를 만만하게 보고 고작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건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소리 내기 전에 돌아가. 저는 저 몰래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제가 싫어서가 아니고 남자로서 잠깐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남편도 저에게 협박하듯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렇게 시간 끌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좋게 끝내자. 그때 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제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텼는데 저 혼자 지내고 있던 저희 신혼집으로 상간녀와 상간녀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쪽이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끝내려고 찾아왔어요. 좋은 말 할 때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걸로 하죠. 나이도 어린 게 참 독하다. 독해. 야,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 떨어져. 너 설마 돈 더 챙기고. 그저 그런 마음이지만 잘 안 보이는 걸로 보아 어렸을 때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가난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해보자면 엄마는 잠깐만 물러나 봐야 해요. 미안하지만 주저 말고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그래야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상처를 줄 수 없을 텐데요. 상간 여호와가 찾아온 상간녀의 엄마를 보며 세상의 부모들이 다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깨우치게 도와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잘못을 저지른 딸을 변호하며 오히려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상간녀의 엄마가 상당히 이상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형과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람을 피우는 건 그쪽이니까 형을 포기하라고 했죠.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왜 더 붙잡으려고 하나요? 너 차라리 차분하게 하세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알아들어야 하죠. 왜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둘 다 삐지기 전에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딸이 바람을 피우는 걸 따라와서 남편을 쫓는 거니 똑바로 된 짓이 아닌 거예요. 엄마가 그 모양이니까 딸도 그런 모양이라는 말씀이죠. 화가 나서 상간녀 모녀를 비판해야겠어요. 상간녀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제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이야기가 차분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람의 성격을 화나게 만드는구나. 그런 내 모양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나 같아도 너와 같으면 싫겠다. 아주머니, 정신이 아니시구나. 괜히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 말로는 예전 애인에게 집착하고 구속하여 못살게 만든다던데 그건 다 애정 결핍 때문이라고. 애정 결핍도 적당히 쉬어야지. 사람이 질려하고 도망갈 정도로 집착하면 어떡해. 내가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내 어머니가 너를 버리고 갔다는 건 넌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증거야. 부모에게 버려진 채 자란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 살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 정말 우습구나.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든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 수준 낮은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편의 수준도 알아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살면서 지금까지 내 통장에 100만 원 넘게 모아본 적 있느냐?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 집에다 쓰니 100만 원도 통장에 못 넣었지. 1,000만 원이면 너한테는 큰 돈이니까 너무 뭘 쓰지 말고 아껴서 사용해. 할머니와 함께 잘 살아봐라. 마지막까지 정말 그런 식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야지. 오빠는 기분 좋겠지?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았으면 절대로 오빠와 결혼 안 했을 거야? 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너같이 재미없는 사람과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나이 어리는 거 하나에만 눈을 떼고 결혼한 것 같아. 이젠 우리는 남이니까 앞으로 2번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는 채로 이혼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어. 이혼 후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어떤 탓도 하지 않고 날 껴안아 주셨어. 괜찮아, 세로마.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저런 일도 겪어야 해. 잘못으로 생긴 일이니까 절대 자책하고 무너지지 마. 너는 지금까지 부모가 없어도 잘 버텨왔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버텨가며 살아가면 돼.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할머니가 말했어. 할머니, 정말 미안해. 할머니한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맘이 복잡해서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상처만 받고 이혼까지 했어. 할머니는 괜찮대. 할머니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서 살자고. 할머니의 한마디에 힘을 얻은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자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종교를 가지고 보자는 생각에 교회에 나가 보았고 거기서 청년부 회장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처음이라서 청년부 모임도 자주 하니까 시간 되면 자주 나와서 교회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있을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같이 나가서 점심이라도 드시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남자친구는 저의 눈길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병민 씨는 모태신앙이에요. 가족들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신 건가요? 나도 교회 다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한 3년 정도 됐나? 우리 가족들은 다 무교인데 저는 종교에 호기심을 가져서 나왔어요. 종교에 대해 공부할 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혼자 나가게 된 이유는 사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인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것과 비슷한데 눈치 없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알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알아내야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고 싶어 하며 행동해야 마음이 풀리는 사람 같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커온 첫째 아들로 똑똑한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교회 상담을 핑계로 자주 만나다가 이별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놀라는 듯해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지 어느 날 나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세롬아, 내가 겪은 아픔을 알기에 이야기해 주었어. 나는 너에게 부담 주기 싫고 너랑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면대에서 보면 내가 고백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남자와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나는 용기를 내더라도 걱정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 공손한 말일 수도 있지만 상처가 너울났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마음속 깊이 치유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너에게 이런 말하는 것도 용기를 내서 하는 거고 또 자신 있었어. 내게 한 번만 믿어줘. 남자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속이고 싶어 남자친구처럼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서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들여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른들이 탐내는 1등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 세롬아, 우리 한번 마라톤 나가지 않을래? 이번에 친구가 회사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데 경험 삼아 출전하는 사람도 많다더라고. 내 친구들도 마라톤 나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이번 기회에 오빠랑 같이 가보자. 우리 이렇게 해서라도 바깥 활동 자주 하고 운동도 많이 해보자.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니까. 남자친구는 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책임져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이끌어주었어. 우리가 만나서 2년도 지났을 때 사는 방식이 비슷해져서 자연스럽게 동거하게 됐어. 우리 만난 지도 2년 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할까?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나는 내 여자친구랑 함께 살면서 누군가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나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자고 제의했지만 나는 망설이게 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이 가족 미팅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나를 받아줄 확신이 없었다. 나는 얼굴보다는 사실을 무리해서 만나기 싶었다. 남자친구는 나에게 충분히 멋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었다.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해준다고 했지만 남자친구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고 그의 부모님은 나에게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다만 나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가정에 소개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다. 결혼은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자친구의 용기에 감사하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골뱅이 앤드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는 걸 거절했습니다. 세로미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끼리 만나는 건 생략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준비되면 꼭 말해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여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기억에 남을 선물을 고민 중이었는데 저가 오빠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볼까 제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민하다가 세로미리가 함께 불러준다고 하니까 좋아했어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의 여동생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고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기대를 많이 받았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빠 가족들과 오시는 하객분들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며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의 3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 가족을 만나는 설렘이랑 실수하지 않겠다는 부담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고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축가를 시간에 맞춰서 부르려고 뛰어가면서 부모님들에게 나중에 인사할 것이라고 하고 긴장하지 않고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잠이 들어버렸네요. 혼나고 나서 안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축가를 부른 순간 정신없이 마이크를 잡고 상에 올라 인사를 못하고 축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숨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남편과 여동생,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민현이 왜 여기 와 있어? 넌 내 딸 결혼식 망치려고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내가 내 딸 결혼식 망치는 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남자친구 엄마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곧장 신부가 누군지 확인을 했는데 순백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 위에 서 있는 신부는 다름 아닌 몇 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낸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이혼시킨 상간녀라는 사실에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저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너 당장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우리 미연이네 남편이랑 헤어진 지 오래야? 너랑 내 남편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우리 미연이도 내 남편이랑 헤어졌었다고. 근데 뭐 어쩌자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 딸 인생 망치려는 거야? 남자친구 엄마는 제 손에 마이크가 들려있다는 것과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은 건지 자신의 딸이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폭로했고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 결혼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몇 년 전에 미연이가 만났다는 그 유부남이 새롬이 남편이었어요. 그때 분명 미연이 그 사람 유부남인 거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고 했고 그 집 유부남은 이혼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마이크로 흘러나오면서 결혼식장이 가득 찼는데 상황 파악을 끝냐 상간녀의 시부모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들의 학위를 내리고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옆에 서 있던 상간녀의 남편도 상간녀에게 무슨 한마디 하고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결혼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내 결혼을 망친 거야? 그냥 아는 척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왜 아는 척해서 내 결혼식을 망쳐? 엄마도 놀라서 그랬어. 인연이 너 결혼식 망치려고네. 인생 끝장 내고 온 줄 알고 놀라서 그랬다고. 언연이 누가 상간녀와 상간녀의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그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동생이 내 전 남편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됐으니 더 이상 오빠랑 만나면 안 돼. 우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 집을 나가게 돼 남자친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제 인생을 망친 여자의 오빠와 만날 수 없었던 저는 고민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남자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저를 쫓아오며 끝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새롬아, 나랑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자가 오빠의 동생이었다고 알고 있는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오빠에게 듣고 싶은 말은 없다고 하더라. 나는 붙잡지 말고 돌아가 주길 바란다. 나는 정말 몰랐어. 미연이가 유부남을 만났다는 건 알았지만 그 결혼을 파탄내고 남자의 아내가 나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모르겠지. 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서 나를 만날 리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우연도 정말 이런 식으로 맞닿지 않는다. 어쨌든 오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오빠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그만두고 날 보내주기로 해. 끝까지 매달리는 남자친구는 결국 나의 앞에 상간녀와 그녀의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은 나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쪽으로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것 같다. 많이 늦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결혼한 사람에게 파혼을 당했고 이를 통해 많이 힘들어했으니 벌받아도 할 만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전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나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그 순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금 가족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랑 상간녀 모녀는 집을 나가야 할지도 몰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알고 보니 상간녀 모녀가 내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온다면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협박을 했고, 그래서 상간녀 모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용서를 구해왔다. 그들이 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게 칼이 찔려도 부처이 되더라도 이 두 사람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을 나가든 운명이라고 수용할 수도 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저 일탈한 관계 때문에 범한 죄가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죽기 살기로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뿌리치었다. 모녀는 더 큰 벌을 받길 기도했다.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난 아버지께 말했고 허락을 받았다.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 말에 모자랄 판에 헤어져도 어떻게 결혼을 하겠는가. 나는 미연이와 함께 쫓겨났다. 아빠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쫓아냈지만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만났다고 말했다. 내가 용서를 해준 것인데 그것조차 거짓말이었다. 유부남을 만나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음을 알아야 할 거 알죠. 그래서 아빠가 새엄마와 미연을 쫓아냈죠. 너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었지만 오빠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별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남자친구의 청혼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쨌든 상간녀의 오빠가 아니었다 해도 같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들이나 할머니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여기에 이야기를 썼어요.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응원이 필요해요. 딸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남자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고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포기와 붙잡는 것 둘 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